오늘은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몸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이 어떤 면에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상기하고 있죠. 오늘은 음식물에 관한 주제를 꺼냈어요. 음식물에 관한 주제는 매우 광범위해요, 주제가.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음식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초점을 식이섬유에다가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식이요법 한다고 그러잖아요. 식이요법.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음식물에 관한 유의사항들,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두 가지 주안점이 있어요. 이거를 알면 도움이 돼요. 하나는 음식물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선택하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 하나는 동물성 지방을 삼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개선되면은요, 음식물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먹고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먹고, 또 채소와 과일을 끼니를 달리해서 먹고, 또 소화가 잘 된 것부터 순서별로 먹고, 그 다음에 잘 씹어서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첨가해서 우리가 보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 개선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 뭐라고 그랬죠? 동물성 지방질을 제거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식이섬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성인병이라는 이름을 생활습관병으로 고치기로 했어요. 대한내과학회에서. 성인병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오기도 왔지만 주로 40대, 50대 이렇게 지나면서 병이 생긴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병들이 나이가 이렇게 30대로, 20대로, 10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기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생활습관병.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서 생긴 병은 생활로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질병이 음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팔방에서 편만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은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또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입으로 무덤을 판다, 이런 말도 있죠. 또 우리가 그 절제한다고 그럴 때, 자제력에 관해서 말할 때 식욕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욕망이 되는데, 우리 입을 잘 다스리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위장이 막히면 머리가 막힌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과식하거나 잘못된 식사를 하게 되면 막 졸립고 또 잠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인사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좀 과식하거나 그런 분들이 인사를 참 잘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육식을 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10배나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물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미국인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특수 질병에 있어서 병에 걸리는 확률이 무려 100배나 높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한 두서너 배 높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뭐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높으니까요. 대장암은 8배가 더 많았어요. 미국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나 이렇게. 치질은 20배, 정맥류도 20배, 그 다음에 맹장염은 50배나 더 많았어요. 그리고요, 탈장도 100배가 많고, 대장혹, 대장용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장염, 이런 것들이 100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병, 이거는 무슨 병이냐면요,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라고도 하는데, 이 심장 쪽으로 피가 충분하게 가지 않아가지고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이제 바퀴가 헛바퀴 돌듯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다방면으로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먹거리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음식물에.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식사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여기 표시된 대로 육류와 계란, 지방과 기름, 설탕, 우유, 이런 음식들이 전체 음식의 86%를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 언급된 음식들이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음식들이에요. 다 정제식품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넉넉하게 있는 음식들은 과일과 채소, 통곡류, 현미나 통밀을 말하는 거죠. 또 두류, 콩종류나 견과류, 이렇게 해서 전체 식사의 14%가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물이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그들의 식사의 90%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고, 또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은 극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식이섬유란 뭔가? 식이섬유란 식물의 뼈대로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으로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요.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반추 동물들은 이런 식이섬유에서 적어도 50 내지 60%의 영양을 흡수를 해요. 우리 사람은 위장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식이섬유하고 영양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6대 영양소 하면은 뭐가 꼭 들어가요? 6대 영양소 보십시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광물질이죠.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식이섬유가 들어가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인체 소화기관으로는 영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6대 영양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물에 녹는 것이 있고 기름에 녹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종류로 구분합니다. 셀룰로스, 섬유소, 또 헤미셀룰로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섬유소. 반섬유소, 여기 셀룰로스는 일반 채소나 거칠거칠한 뭐 이렇게 그런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헤미셀룰로스는 반섬유소인데 바나나나 이런 데 부드러운 섬유소 많이 들어있고요. 리그닌이나 펙틴, 이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데, 과일 잼을 만들 때 묵 같은 것이 나오죠. 이것도 섬유소예요. 또 물에 녹는 섬유소를 가지고 이 섬유 음료를, 파이버라는 섬유 음료 마셔보셨죠? 예, 그런 것들이 물에 녹는 섬유소들을 말을 해요. 세계적으로 섬유질 연구에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들, 벌킷, 트로웰, 사우스게이트 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섬유질의 특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나 뭘 할 때 스펀지를 사용하죠. 스펀지.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수분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섬유질이. 예를 들어서 밀기울에 있는 섬유질은 자기 무게의 4배의 물을 흡수하고요. 당근에 있는 섬유질은 자기 무게의 20배의 물을 흡수한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투병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낼 때 당근을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다른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또 여러 음식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섬유질은 가지 같은 거는 영양소는 별로 없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남성들 전립선 계통의 질병에 좋은 치료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회식, 쾌면, 쾌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영양학자 호프만 박사는 건강한 사람의 배변 생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변을 본다. 제가 이제 가끔 청중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3번씩 변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기? 그래요? 여기도 계시네요. 제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특별히 대만에서 이걸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강의 시간에.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손들어요. 여러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만은 채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를 보기 전에는요, 하루에 한 번만 변을 봐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 번만 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번만 보도 다행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변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변을 하루에 여러 번 봐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요. 설사만 안 하면 변 자주 보는 것은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이 소화돼서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오래 남을수록 우리 몸에 독소를 많이 뿜어내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배변은요, 냄새가 나긴 나지만 좀 작아요. 예. 그 다음에 소시지처럼 되지 않고 묽어야 된다. 예. 요즘은 이제 좌변기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뜬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요.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른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은 화장실에 신문이나 잡지가 놓여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걸 딱 보면 이 집 집안 사람들은 배변 생리가 정상적이 아니네.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화장실에 앉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의 중요한 게 다 나오고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요. 부르르 하면 끝나버려요. 앉아서 신문 읽을 시간이 없어요. 탁 앉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 호프만 박사가 건강한 사람의 배변 생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배변을 하려면은 반드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만 가능해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그 첫 번째 부분하고 네 번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영국 사람들, 식이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는 영국 사람들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우간다 사람을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영국 사람들은 우간다 사람보다 2배 이상 깁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반이면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3일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배변 양도 영국 사람들은 107g 밖에 안 되는데 우간다 사람은 무려 4배 이상 되죠. 4배 이상. 470g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 어린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팬티를 안 입었어요. 고추 내놓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뭐 똥이 마려우면 화장실 안 가요. 아무데라도 앉으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을 보는데 한 자리에서 다 못 봐요. 한 무더기 해놓고 이렇게 의기적해서 또 한 무더기 또 이제 서너 무더기 만들어야 끝나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넣었을까 그랬더니 그때는 먹는 게 고구마나 삶아 먹고 토란이나 삶아 먹고 무 시래기 이렇게 꽉 잔뜩 해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식이섬유가 많아. 그리고 이제 밥도 꽝보리밥에 또 쌀도 이렇게 방아에다 우리가 직접 찧어가지고 현미 먹었잖아요. 도구대에다 찧어가지고 절구통에다. 그 다음에 이제 밀하고 이렇게 콩하고 섞어서 삶아서 그냥 먹고, 또 그 방아 찌면은 쌀겨 나오면은 또 밀기울 나면 그걸로 개떡 해 먹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식이섬유가 잔뜩 든 음식을 먹으니까 변량이 많아진 거예요. 예. 참 건강식을 먹었는데 그때는 가난해서 서러워하면서 먹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요, 이제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떤 병이 생기는가? 치질, 개실염, 맹장염, 식도열공증, 대장암, 대장용종, 정맥류 등등. 근데 하나씩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치질은 변비가 이제 심할 때 변을 볼 때 힘을 콕콕 주잖아요. 그러면은 항문 쪽으로 피가 많이 몰려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혹이 생기면서 치질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절대로 치질이 안 생겨요. 변을 수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가지 첨가해서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친구 교수 가족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필리핀에 가니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그리고 요만한 깡통이 하나씩 있어요, 다. 근데 우리는 거기 필리핀 문화를 모르니까 그 깡통의 용도를 모르거든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 깡통의 용도를. 그 깡통은 화장실에서 변을 본 다음에 물을 받아서 그걸로 화장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로 물로 닦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언짢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변을 보고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치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용도를 모르고 그것으로 양치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야 뭐 입을 씻어내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런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실염은 이제 뭐냐면요, 이쪽에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은 대장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을 볼 때 힘을 꾹꾹 주다 보니까 장벽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다 들어갔다 늘어났다 들어가다가 이게 신주머니처럼 생겼죠. 이거를 개실염이라고 그래요. 개실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음식 찌꺼기들, 변 찌꺼기들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래서 숙변을 형성하고, 이런 일들이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되면 대장암이 돼요. 이 개실염.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 있다 나오지만 개실염뿐만이 아니에요. 암의 원인이 돼요. 또 맹장염도 마찬가지예요. 맹장은 이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된 부분에 충수돌기라는 맹장이 있거든요. 충수돌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 그랬죠.
소장에는 균이 하나도 없고 대장에는 대장균이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모여 있죠. 군락으로. 그래서 음식 영양을 다 흡수하고 찌꺼기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올 때 이 대장에 있는 균이 역류하지 않도록 여기서 관략근이 막아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T인파구들이 균을 소장으로 넘어가는 균을 다 죽여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암 중에서 우리 인체에 여러 인체에 암이 많은데 혹시 소장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예, 소장암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은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암은 저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왜 소장암은 생기지 않고 심장은 암이 안 생길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네? 심장은 왜 안 생길까요?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심장은 항상 움직이니까 암에 안 걸려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암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별히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면요. 그 다음에 소장은 왜 암이 안 걸릴까요? 우리 몸에서 소장은 위장까지는 균이 있어도 그 음식이 이제 위장에는 위액 중에 하이드로클로리드 애시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염산. 이거는 실험실에서 시약으로 옷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구멍을 내버리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음식에서 혹시 균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균을 다 죽여요. 다 죽여서 이제 음식이 위장에서 입에서부터 세 가지 작용을 해요. 마모작용, 살균작용, 소화작용. 또 위에서도 마모작용, 살균작용, 소화작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들어갈 때는 다 미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는 영양을 흡수만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무균 상태로 뭐 이렇게 씹을 것도 없고 거기서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 해놓은 밥 그냥 영양만 섭취하면 돼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소장. 그래서 소장은 균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다 차린 밥에 밥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소장. 그래서 이제 우리 장 기관에도 어떤 기관에는 병이 많고 어떤 기관에는 병이 없는 것들을 그 특성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식도열공증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적인데요. 여기 지금 소화기관하고 위에 여기가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폐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심폐기관하고 소화기관을 가로막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횡격막. 이 횡격막은 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0.5cm 정도의 두께의 근육이에요. 횡격막근이에요. 이거는 구멍이 딱 3개 있는데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하고 하대 정맥 또 동맥 하대 동맥과 대동맥과 대정맥과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 3가지만 있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횡격막은 기왕에 횡격막이 나왔으니까 이 기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횡격막은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수축할 때 우리가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할 때는 숨을 내쉬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 어머니들, 여기 아이들 숨을 쉴 때 어디로 쉬든가요? 되게 배로 쉬어요? 가슴으로 쉬어요? 배가 불룩불룩하고 숨 쉬죠.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배로 숨 쉬어요. 배로 숨 쉬는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배로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배로 숨을 잘 안 쉬어요.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는요,
배로 숨쉬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어요. 호흡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숨을 배로 이렇게 쉬게 되면요, 횡격막이 상하 운동이 잘 돼요. 그럼 횡격막이 상하 운동이 잘 되면은 이렇게 수축할 때 숨을 들이킨다고 그랬죠? 그럴 때 심장 쪽으로 피를 쭉 보내요. 수축하면서. 그 다음에 이완하면서 심장 쪽으로 피를 쭉 보내줘요. 그래서 이 횡격막 상하 운동을 잘 하면서 숨을 쉬면은 심장 쪽에 피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빵빵 잘 품어가지고 온몸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집에서 누워가지고요, 이런 좀 묵직한 책이나 무게 있는 것을 배에다 얹어놓고 의도적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해서 자연적으로 이런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건강이 좋아요. 특별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이 복식 호흡. 그 다음에 이제 그 허혈성 심장병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횡격막 상하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심장에 피가 부족해가지고 심장병이 생기는 것을 흉곽후두염이라고 말해요. 흉곽후두염. 이 흉곽후두염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여기 물리치료로서 치료를 하는데, 물리치료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복식호흡, 배로 숨을 쉬는 복식호흡을 해야 이 병은 치료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흡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우선 호흡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는 호흡하는 방식이 올바라야 돼요. 자세가 똑바라야 되고요. 또 배를 움직이면서 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만 호흡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심으로써 피가 깨끗해지고, 또 횡격막 상하 운동을 잘 함으로써 심장 쪽에 피를 많이 보내가지고 깨끗한 피를 전신에 쫙쫙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나 면역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횡격막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변비가 심하면은 화장실에서 그냥 해산 고통을 치러요. 끙끙거리면서 그냥 힘을 콕 쥐어도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해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숨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한숨 돌려가지고 또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쉬는 동안 책이라도 봐야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느냐면요, 횡격막에 식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구멍이 넓어져요. 압력을 줄 때마다 구멍이 넓어져 가지고 위장의 일부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다 가다가 나중에는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 버려요. 그럼 이제 위장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2개만 더 되면 4개가 되면 뭐가 되죠? 근데 이제 2개가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면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문제는 절대 약으로는 없어요. 이런 걸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장암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소화 흡수한 음식이 우리 몸에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이게 굉장히 독한 화학 물질들을 많이 발산해 가지고 대장벽을 강하게 자극을 하니까 과잉 자극이 형성돼서 이것이 나중에 암으로 바뀌어요. 자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 뭐 혼자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인지 자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 이야기했던 이런 질병을 이름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용종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용종은 역시 그 변비 때문에 이렇게 대변이 장시간 대장에 머무르고 있으면 대장벽에 여기저기 군살이 생겨요. 이걸 대장용종이라고 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재임 당시에 대장용종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대장용종은
내버려 둬버려도 평생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뭔가 잘못되면 이게 암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발견되면 떼내라고 그래요. 수술하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대장 영종 수술을 서두르시지 마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잡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사시면, 뉴스타트 생활을 사시면 이 용종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수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요. 정맥노장은 지금 이쪽 종아리가 정상인데 이쪽은 정맥이 막 이렇게 확장이 됐죠. 이런 경우는 대개 다산모들,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엄마들에게서 많이 생기거든요. 해산할 때 힘을 꼭꼭 주니까. 그런데 혹시 이제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도 그 해산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처럼 다리나 배 쪽에 이렇게 정맥이 확장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맥이 확장되면은 어떤 장애가 오느냐면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 근육이에요. 근육에서 수축을 해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정맥류나 정맥노장 상태에 있으면 심장 쪽으로 피를 잘 못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A번하고 이쪽 A번은 정상이고 B번은 비정상인데, 여기 그림에 이렇게 S자처럼 구부러진 것이 소장이에요.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9m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장을 끌어내 가지고 늘어놓으면 여기서 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도에서 위장, 그 다음에 이제 대장 길이를 빼면 소장의 길이는 약 7m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소장의 길이가 왜 이렇게 길까요? 왜 길까요? 네? 영양 흡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한 번 밥 먹으면 다음 밥 먹을 때까지 7m나 긴 소장을 통해서 음식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힘이 빠지지 않도록 영양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그래서 이게 식사와 식사 사이가 4-5시간 이상 길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음식 먹는 게 골고루 영양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B번에 있는 그림처럼 음식이 소장에 들어가면은요, 한꺼번에 영양을 확 흡수를 해버려요. 자, 식이섬유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긴 소장을 내려가면서 조금씩 영양을 공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렌지가 있어요. 귤 껍질을 까서 그대로 먹으면은 식사 후 한 2시간쯤 지나서 혈당을 재보면 14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140은 정상이거든요. 식사 후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스타치 식품이 우리 입에서 씹는 동안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죠? 네.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메가당으로 바뀌면 다시 이 소장에서 흡수될 때 글루코스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당으로 들어가서 그걸 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혈당이, 그 혈당 수치가 140 정도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 속으로 이걸 보내는데, 세포 속으로 혈당을 보내는데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140 정도 올라갔으니까 우리 몸에서 조금 남아 돌아가는 것들을 간하고 근육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당원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이걸 글리코겐 혹은 글라이코겐이라고 해요. 당원으로 저장이 돼서 저축됐다가 당원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다시 글루코스로 빨리 전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오렌지를 껍질을 까고 딱 쥐어짜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주스만 딱 마시면 혈당이 170, 180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제 140 이상 올라가면 고혈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피 속의 혈당량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혜를 먹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되죠. 식혜를 오래 다리면 엿이 되죠. 우리 피 속에 혈당량이 적당히 있어야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문제가 없는데 혈당량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심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심장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콩팥 위에 아드레날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심장을 힘차게 뛰도록 해줘요. 이러는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당을 일부는 우리 몸의 지방질로 바꿔버려요. 근데 지방으로 바뀌면 당이 지방으로 바뀌면 빨리 다시 글루코스로 안 돼요. 그래서 비만이 몸이 뚱뚱해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목이 나오고. 그리고 일부는 콩팥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피가 1분 간격으로 한 번씩 돌거든요. 피를 걸러내는데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장이 어려움을 겪겠다 그러면은요, 신장에서, 콩팥에서 남아 돌아가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려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어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과식하면 거기다가 이제 운동도 안 하면, 그래서 당뇨병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 당뇨병 가지고 계시니까 당뇨병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이섬유를 많이 운동을 많이.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소식으로 잡수시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당뇨 원인이 제거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햇볕을 적절하게 받으면, 햇볕을 받으면 고혈당은 내려오고 저혈당은 올라오고 혈당 조절을 해줘요. 햇볕이 더 좋은 치료제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마음의 즐거움, 감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질병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영향력을 줘요. 자, 그 다음에요. 섬유질과 담즙에 대해서 여기 잠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담즙은 우리 몸속에서 수명이 다한 빌리루빈 혈색소, 또 콜레스테롤, 담즙산 등이 이제 간은 해독을 하는 기관이니까 간에서 담낭으로 보내요. 그래서 담낭에 고여 있다가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가가지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배설이 되거든요. 변 색깔이 누런 것은 이 담즙 때문에 그래요. 담도는 아주 가늘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이 생겼을 때는 메밀을 갈아서 먹든지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소변을 볼 때 돌이 땡그랑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담석은 그렇지 않아요. 담석은 담도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이미 돌이 커져 있으면 안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레이저로 그 돌멩이를 깨가지고 빠뜨리는 방법이 있고, 담석증으로 확인됐을 경우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담석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 기름진 음식이나 뭐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그런 걸 먹으면 담석이 커지거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러면은 담석이 더 커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담즙이 우리 몸에서 이제 배설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서 이제 임무를 다 마치고 나가는 노폐물이잖아요. 일종의 노폐물이죠. 근데 이 노폐물이 우리 몸에서 배설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십이지장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일을 해요. 놀랍죠? 두 번째는요, 소장이 7m나 되는데 긴 소장을 음식이 통과하는 동안 이게 상하지 않도록 소독작용을 해줘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담즙은 약간 이렇게 독해요. 독해가지고 소장벽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소장이 연동운동을 잘 하도록 이런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면서 어디 손톱 자국이라도 발톱 자국이라도 남겨놓고 가면 좋겠다. 우리도 무용한 사람들이지만 유용한 일을 잘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담즙의 역할을 보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장간회로라는 게 있어요. 장간회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담즙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변으로 나가는 대신에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간에서 담낭에서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소장에 갔다가 장에서 다시 흡수돼 가지고 간으로 가요. 그리고 또 담낭으로 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재흡수돼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농축이 돼요. 농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면요, 담석증을 만들어내요. 담낭에 돌이 막 커지게 만들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동맥경화를 악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심장병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뇌졸중, 중풍을 일으키고 그래요. 참 정말 이 장간회로가 주는 질병들 보면 식이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담석증이 생기고 비만,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등 이런 무서운 병들이 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음식물에서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치질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또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까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통곡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베델 수양원에 와서 우리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가득 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밥이 나올 때 옛날처럼 오물오물하고 삼키고 그리 못하셨죠. 적어도 몇십 번씩 씹으셨죠. 씹다 보니까 씹는 재미도 있고 단맛도 나고 또 이제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씹는 재미가 더 할 거예요. 아, 내가 변비도 해결되겠구나. 또 내가 이제 당뇨도 개선이 되겠구나. 또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육식은 채식보다 담즙이 5배나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육식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는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기를 먹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에는요, 식이섬유질은 없으면서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많아요. 즉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다시 한번요, 어떤 것이 포화지방이라고 그랬죠?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굳어버리는 지방, 이게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에 그래서 제가 몇 인용문을 끌어냈는데요. 육식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에 걸릴 위험을 10배나 증가시킨다. 고기는 피를 더럽힌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기는 피를 더럽힌다. 왜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굳잖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질도 높이고 동맥경화 상태도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체의 면역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식으로 하게 되면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암도 걸리고 또 그 감염성, 유행병도 자주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십시오. 동물의 고기는 동물의 병을 전염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병들지 않는 동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고기를 먹으면 동물적인 성격을 형성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기 즐겨 먹고 동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고기는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을 약화시킨다.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걸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제 점심 바로 먹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 얘기를 안 드렸지만 지금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잘못하면 중요한 건 놓칠 뻔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다시 풀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오래 참고 예수 믿음을 간직하는데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구력이 더 강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놈들이 꾀를 부리고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랴 하고 하면은 돌아서서 왕 하고 주인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나 소는 어때요? 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어때요? 음메 하면서 주인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해요. 이렇게 이 지구력이 강해서.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예,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혹시 여기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 사육자들이 고기를 안 먹어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립선암은 78%, 구강암은 200%, 백혈병은 77%, 다발성 골수종은 100%, 위암 60%, 임파선암 58%, 대장암 39%. 고기를 안 먹어도, 동물하고 가까이 살기만 해도 이렇게. 근데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비교 해부학적으로 인체의 구조를 확인했어요. 과연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고기를 먹도록 돼 있나, 채식을 먹도록 돼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동물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음식 먹는 이제 신체 구조에 따라 초식 동물이 있고요, 육식 동물이 있고 잡식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헐비볼, 카니볼, 옴니볼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말하는데, 근데 인간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해부학적인 구조나 턱 구조나 치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초식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놀랍죠? 자, 육식 동물하고 초식 동물의 치아를 비교를 했더니 송곳니가 육식 동물은 길고 날카롭고 초식 동물은 짧고 작아요. 그 다음에 어금니는 육식 동물은 둥글둥글둥글해요.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편편해요. 그리고 턱 동작이 육식 동물들은 상하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초식 동물들은 좌우로 턱을 잘 움직이시네 턱을. 그 다음에 소장의 길이가 육식 동물들은 몸통의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소장의 길이가 팔다리 빼고 몸통의 1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의 이렇게 송곳니나 어금니나 턱 동작이나 소장의 구조가 초식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어때요?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뭐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수 후에 음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로서는 1000년씩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하셔서 수명이 100년 단위로 단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 안 남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에 가면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는데 여기서 계속 고기 먹다 가면 하늘에 가면 무슨 생각 날까요? 고기 생각 날까봐 이제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고기 없이 사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모든 고기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대인들의 인분 성분은 주식이 채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에덴의 음식이요 천사들의 음식인데, 곡류와 과일과 견과와 야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곡류, 야채, 과일류, 견과류를 이렇게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이렇게 먹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된 모든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곡류, 과실, 견과류, 채소를
적당히 배합하는 것에는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영양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연 건강식을 먹게 되면 영양 균형이 오면서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면역 균형이 와가지고 각종 형태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세계 3대 장수촌 식사에는 육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로마린다 대학하고 켄터키 대학의 교수들이 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합동 연구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SDA 신자들 5,000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일반 미국인들을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SDA인들은 그 주요 질병들 발병률이 절반밖에 안 되고 수명은 미국인들보다 6년 이상 길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추적 연구를 했는데 SDA인들은 미국인들, 일반 미국인들보다 수명이 12년이나 더 길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추적 연구 발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가 나오면 굉장히 수명 차이가 또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SDA인들 5만 명인들 중에 모두 다 채식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고기 먹는 사람도 채식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우유 계란을 먹으면서 채식하는 사람도 또 생선을 먹으면서 채식하는 사람도 채식 그룹에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채식 그룹 중에서 우유 계란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순수 채식하는 사람을 이제 그 베간이라고 그래요. 베간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연구를 했다면 그 차이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 아이들이 맹수들과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자연 건강식을 먹는 자들에게 실현됩니다. 이 세상은 낡아지고 있지만 인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이에요. 언젠가 저희 집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의사 부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2달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요. 남편이 연세대 의대 출신인데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고 또 이제 수술도 하고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의료적인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됐느냐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죽는 날까지 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그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이 기독교 가정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근데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우리 집은 그때 방이 2칸밖에 없고 어머니 모시고 있고 아이들 셋이라 빈 방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람이 와서 좀 계시겠다는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안방을 내드리고 우리 모든 식구가 이제 부엌방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포천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안수 기도도 받고요. 또 뱀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뱀을 100마리 이상 먹었고요.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 이마를 보니까 뭐 뱀 비늘처럼 보여요. 기름이 번들번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낫는다고 해서 구운뱅이도 삶아 먹고요.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병 나을까 해서 굿도 했답니다. 해볼 걸 다 했어요. 민간요법도 안 해본 것이 없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병원에서도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온갖 다 했어요. 그리고 2달밖에 못 살겠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성경을 공부하면서 남은 여생을 준비하겠다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렇게 깨졌어요. 이 오른쪽 폐가 이상이 있었어요. 깨지고 통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계속 들어요. 진통제를 계속 들어도 통증이 안 멎어요.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가 아주 불편하고 몸 균형이 깨지고 얼굴은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뱀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밤잠을 잘 못 주무셔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요. 그래서 많이 자면 10분, 20분, 5분 자고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집 사람 못 시킬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분과 함께 밤을 설치고 계속. 그래서 하도 미안해서 주말이면, 토요일 저녁이면 제가 이제 그분 여자분이니까 문 앞에 침대 모서리에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켜주고 이제 우리 집 사람 그때 잠을 자요. 그런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 집에 성경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이제 천연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뉴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연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물정을 모르고 이거를 하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도 끊겠대요. 그러더니 약을 봉지를 정말 한 가방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약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심한데 약을 끊고 이제 천연치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물만 먹는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하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은 포도즙만 쭉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런 천연치료 전문 기관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서 한번 해봤어요. 그 미국의 유치파인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견디면 2번째 주일까지 포도 식사를 하고 3번째 주일부터 곡류 음식이 들어가고 4번째 주일부터 이제 견과류나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강 체온을 39도 이상 올리는 전신 찜질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1시간씩 걸리거든요. 이 전신 찜질을 하게 되면요, 몸에서 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한두 번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분은 여러 날 동안 손으로 긁어낼 정도로 하얀 게 몸에서 빠져나와요. 뱀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뱀 단백질이 막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손으로 긁을 정도로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에 오실 때 손톱색이 파랗게 멍이 들어가지고 죽음의 징후가,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한 2주일쯤 지나면서 손톱색이 아이들 그 피부색처럼 빨갛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광욕도 하고 조금씩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걷는 데는 이제 삼육대야 호수 쪽으로, 저 산 쪽으로 늘 걸으면서 운동을 했고, 또 이제 햇볕이 잘 쬐있는 데서 일광욕도 하고, 이렇게 지나는 사이에 이분이 조금씩 건강이 이제 회복돼 가면서 가끔 물어요. 이제 이런 걸 물어요.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왜 당신들은 고기를 안 잡수시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왜 당신들은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토요일에 교회 가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왜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 예배 드리는가를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통증은 계속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숙제를 내드려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부인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할 일, 기쁜 일이 있으면 5가지나 10가지나 적어보세요. 그럼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일 끝나고 돌아오면은 그 숙제한 것을 나를 줘요. 그럼 거기 적힌 것을 읽으면서 이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쭉 지내면서 2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3개월 됐는데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통증은 여전히 있어요. 이제 3개월쯤 되던 때 어느 날, 금요일 날인데 이분이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있으냐고 아주 수줍어 하시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다른 간암 환자와 함께 삼육대학 호수에 가서 가족들만 모이는 가운데 물에 잠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맡기는 그날 밤, 우리 집에 오셔서 처음으로 통증이 사라진 가운데 단잠을 주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지개를 쫙 펴고 일어나면서 아침 예배 때 자청해서 제가 간증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천주교인이니까 그 외경서가 들어있는 성경, 우리말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시편 40편을 펼치고, 여기는 외경서가 아니에요. 일반 성경이에요. 1절로 3절을 읽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금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한 달 정도 더 계시는 동안 건강이 더 좋아져 가지고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남편과 자녀 품으로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4개월 계신다. 저는 이 감격스러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통증이 계속되다가 통증이 딱 멎었을까? 제가 여기 화순에 있는 미스바 야영장에서 역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통증이 심한 분이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침례받고 나온 다음에 통증이 딱 사라진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세포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경험을 겪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침례가 우리를 낫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고 남은 여생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삶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 또 축복이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식이섬유가 많은 자연 건강식을 먹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